자, 연속함수 성질부터 이제부터 나가볼 건데요. 자, 연속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결론은 구간이 정해졌을 때 연속인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다예요. 구간이 정해졌을 때 연속인 함수를 연속함수입니다. 이게 다라고. 근데 우리 연속의 조건이 뭐였다고? 연속의 조건 자체가 여기 자체가 세 가지. 좌극함과 우극함이 같으면서 뭐도 같은 거? 함수값까지 같은 거. 좌극한 우극한 할 때는 우리 무슨 기호 써요? 리미트예요, 리미트. 자, 그럼 리미트의 성질을 그대로 받아온다는 거야. 그럼 리미트의 성질이 뭐였어요? 리미트의 성질은 덧셈이든 뺄셈이든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단 나누기 0 빼고는, 그쵸? 그리고 실수배일 때든 상관없었다. 맞죠? 그래서 연속함수의 성질도 리미트의 성질을 그대로 받아 쓰는 거야. 왜? 이미 리미트를 적용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연속함수의 성질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뭐 51쪽 보면은 연속함수 성질 이런 거 나왔는데 뭐 나온 거야? 첫 번째 실수배, 두 번째 덧셈, 뺄셈, 세 번째 곱셈, 네 번째 나눗셈 이렇게 나왔을 뿐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상관없어, 니들 알아서 해. 결국 기호를 뭐 쓰니까? 리미트라는 걸 쓰니까 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6번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제 6번으로 한번 볼까요? 문제,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자, f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고 g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연속함수이면 연속인 구간을 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맞죠? 자, 기본적으로 얘 둘 다 몇 차 함수야? 둘 다 2차야. 자, 질문. 1차, 2차, 3차, 4차 다항함수의 연속인 구간은 어디일까요? 전부 다예요. 뭔 1차 같은 소리가 되어 있는 거야. x에 뭘 넣어도 다 나와. x 1차 함수에 뭘 넣든 2차 함수에 뭘 넣든 3차 함수에 뭘 넣든 다 나와. 기본적인 모든 범위를 커버하고 있다고. 그럼 얘의 연속인 구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수 전체예요. 즉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간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y값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x를 얘기하는 거야. x에 뭘 넣을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정의역을 얘기하는 거야. 정의역.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본 f 빼기 3g인가요? f 빼기 3g 몇 차 함수예요? 결국 얘도 2차야. 왜? 2차에서 2차 뺐잖아. 최고차가 날아가진 않아. 맞지? 그럼 2차야. 그럼 2차에 생각해봐. 2차의 정의역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2차의 정의역은 뭐라고 해? 실수 전체역.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답 적을 때는 뭐 실수 전체 한글로 적어도 되는데 우린 지난 시간에 구간이라는 범위를 배웠단 말이야. 기호라는 걸 배웠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적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 돼요. 이렇게 얘기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두 번째 거 봐봐. 곱했대. 2차와 2차를 곱했대. 몇 차가 된 거야? 4차야. 4차 함수도 뭐겠어? 실수 전체야. 4차.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라고. 그럼 답은 똑같다. 세 번째 거 뭐 돼 있어? 갑자기 G분의 F 이렇게 돼 있어요. G분의 F. 오케이. G분의 F. 식을 대입하면은 x-5,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무슨 함수 된 거야? 얘는 다항 함수가 아니야. 맞죠? 얘는 분수 함수라고 하는 유리함수로 바뀐 거야. 자, 그럼 우리 유리함수 떠올려보자.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어디야? 라고 하면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곳이야. 근데 얘는 분모가 0이 되는 게 있어 없어? 있어. 지금은 어디랑 어디? 마이너스 1과 5라는 두 개의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그 두 점 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원래는. 근데 기호로 나타내달라고 하면
기호로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또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또는 5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그냥 얘기해주면 돼. 근데 우리 그냥 뭐라 하면 돼? 마이너스 1이랑 5 빼고요. 이렇게 그냥 얘기해도 된다. 이거인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사실 이해되겠나요? 다른 말로 뭐라고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정의형 너 알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정의형 너 알고 있니? 네 번째 그래서 뭐 물어봤어? f 빼기 g분의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f 빼기 g를 해보자. f 빼기 g 해버리면은 4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남을 거야 아마. x제곱이 날라가거든 이번에는. 맞죠? 이 새끼도 누구 빼고 다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빼고 다 될 거예요. 맞죠? 그럼 뭐라고 돼?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빼고 다요. 이 지랄 하면 된다고 원래는.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그냥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연속함수 성질입니다. 근데 여기 이 연속함수 성질에는 크게 두 가지 정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워야 풀면 안 된다고. 크게 두 가지 정리가 나옵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 정리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최대체도 정리라고 합니다. 최대체도 정리. 아마 이제 7번에 나올 거고요. 앞에 개념에도 있습니다. 최대체도 정리라고 하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앞에 한번 나가볼까요? A부터 B까지 연속인 친구가 있대요. A부터 B까지 연속인 친구가 있대요. 됐죠? 근데 여기는 뚫려 있어요. 함수값이 없어요. 그럼 저희 질문 한번 해볼까요? 최대값 있어요? 최대값 있어요? 어디요?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왜? 얘가 높을지 누가 알아요, 선생님? 일단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얘가 높다면 최대가 있어요? 얘보다 높다면 최대 있어요. 최대가 있어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얘가 높다면요? 최대가 있어요?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얘 비어있다 했죠. 얘가 y좌표 3이었다 가정하고 얘가 y좌표 4라고 가정해볼게요. 됐죠? 그럼 생각해봐. 4라는 값이 최대야? 4라는 값은 없어. 비어있다 했잖아 내가. 맞지? 그럼 최대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3.9, 3.99, 3.999 이런 식으로만 갈 뿐이라고. 존재하진 않는다고. 결국에 가까이만 갈 뿐이라고. 존재하진 않는다고. 최소값 존재해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0이라 쳐봅시다. 0이라 쳐봅시다. 최소값 존재해요? 안 해요. 0.1, 0.001, 0.0001, 0.0001 이렇게 갈 뿐이야. 누군지 몰라.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두 개를 뚜껑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최대도 존재하고 무조건 최소도 존재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요. 항상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fx가 닫힌 구간 a, b에 대해서 연속일 때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 둘 다 존재합니다. 다만 유리함수 같은 거 빼고. 왜? 김정의역 때문에 중간에 뻥 빌 수 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그 구간 끊어지는 순간 연속은 아니야. 그치? 끊어지는 순간 유리함수 끊어지잖아. 정근선이 존재하잖아. 그게 연속이야? 아니야. 연속은 아니야 이미. 근데 선생님 존재가 뭐라고? 연속일 때. 는 무조건 존재해 라고 하는 거예요. 태워야 줄면 안 된다고. 그럼 봐봐. 예제 7번 볼게요. 다음 함수 값에 다음 fx에 최대값을 존재해주세요.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첫 번째 거 몇 차 함수 나왔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나왔어. 맞죠? 2차 함수 어떻게 구했어요? 그냥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첫 번째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었을 때 우리는 아마 정석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얘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얘가 1,4되고. 맞죠?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함수 이거 배웠단 말이야. 최대체수를.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 있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마이너스 2가 조금 더 아래에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2보다는. 이렇게요. 근데 얘들이 닫혀있어요? 열려있어요? 구간 보면은 닫혀있어요. 맞죠? 닫혀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최소도 존재하고 최대도 존재하는 거예요. 둘 다 존재할 수 있다 이거야. 둘 다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최소 정리라는 거야. 이게 최소 정리. 그럼 얘는 그냥 별거 아니라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야. 그냥 연속이니까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으니까 그래프 그려가지고 확인하면 돼. 이거인 거야. 결론은. 이해됐어요? 이게 다예요. 최소 정리.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 거 무슨 함수? 우리가 싫어하는 유리함수가 등장했을 뿐이야. fx는 x-2분의 2 이렇게 돼 있어. 자, 얘 그리는 법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얘가 0인 점 체크. 뒤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요. 위에가 양수네요. 그러니까 1, 3 이렇게 그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고 옆에 보니까 3부터 5까지. 3부터 5까지. 3 넣었을 때 맥시멈이구나. 5 넣었을 때 미니멈이구나. 이게 다라고. 이게 뭐가 어려워 솔직하게. 이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일단은 잘 넘어왔으면 괜찮다고 치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정리가 하나 더 나온대요. 사이값 정리라고 합니다. 사이값 정리. 말 그대로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정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예요? 닫힌 구간 A, B, A부터 B까지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F가 연속일 때. 됐죠? A가 더 작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요거가 되는 C라는 점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적어도 여기 사이에 있다요. 적어도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가. 됐죠? 적어도 하나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한번 그래프 그리면서 확인해 볼게요. 요 점을 A, FA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고요. 요 점을 B, FB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전제 조건에 뭐라고 달았냐면은 FC라는 친구는 FA와 FB 사이에 있대요. FA와 FB 사이에 어디에인가 있는 FC가 존재합니다. Y값으로. 맞죠? 근데 내가 뭐라고? 그 C는 어디에 있다고? A와 B 사이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됐죠? 자, A와 B 사이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처음에는 연속이어야 된다고. 아, 나 B한테 가기 싫어 해도 연속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요. 그럼 무조건 이 앞전에서 올라와야 돼. 무조건 이 B보다 앞전에서 올라와야 돼. 맞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뭔진 몰라도. 맞죠? 그럼 첫 번째 거는 한 개만 났지만 두 번째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나 만나는 거예요. 연속이면 사실 무제한으로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거야? 적어도 한 개가 있다. 라고 한 거야. 근데 당연한 거야. 솔직하게 당연한 거야. 예를 들어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오고 있는 등차 수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뭔지 아시죠? 등차 수열? 기말고사 보셨잖아요. 그쵸? 안 봤다 해봐라 아주. 그치?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중간에 누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오려면 누굴 지나가? 0을 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죠? 뭐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나오는 길목에는 0을 지나야 된다는 거야. 맞지? 이게 사이값 정리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이게 다 사이값 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사이값 정리를 배웠어요. 사실 이미 배웠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와서 정리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야. 이제 와서. 그래서 어렵지 않게 좀 봤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는. 태호야, 그만 좀 그렇게 자고 또 잠이 오냐? 이제 8번 볼게요.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열린 구간 2와 3 사이에 대해서 적어도 한 개의 시그널 가짐을 보여라. 됐죠? 자, 몇 차 함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3차 함수예요. 이 y는 0이라는 친구는 x축이에요. 결론은. 이해됐죠? 3차 함수가 x축과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3차는. 1차 함수 생각하면 돼요. 1차 함수 직선이죠. 무조건 x축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걔는. 3차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3차 함수가 x축과 만날 거야. 어디서? 2와 3 사이에서 만나는 걸 보여줘. 이거인 거야. 결론은. 이해되셨어요?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친구를 fx라고 저는 가정을 해볼게요. fx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f2는 얼마일까요? 빨리 한번 계산해볼까?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로서 마이너스 1이에요. 음수라는 거예요. 결국. 맞죠? F3은요 27, 18, 1 뭔지 몰라도 양수라는 거예요. 맞죠? 음수였다가 X축이 여기 있는데 양수로 가야 되는 친구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몇 차 함수라고? 3차야. 3차는 모든 곳에서 연속이란 말이야. 이어져 있다고. 그럼 이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겠네. 실근이 존재하네요. 이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얘는 2차 함수 문제도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 이런 문제 있죠? 보신 적 있죠? 그 말 어떻게 풀어요?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이렇게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맞죠? f-1이 양수면 f0는 뭐 돼야 된다? 음수 돼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거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고급지게 가져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예제 9번 문제 보시면 그 아래에 있어요. 자, f-1은 2고 f0는 마이너스 5고 f1은 1이고 f2는 마이너스 3이래. 자, 한번 얘들에 대해서 좌표를 한번 찍어보자 이거야. 좌표를 한번 찍어보자 이거야. 마이너스 1일 때는 2가 됐대요. 위쪽에 찍혔대요. 0일 때는 마이너스 5가 됐대요. 밑으로 내려갔대요. 1일 때는 다시 올라갔대요. 2일 때는 다시 내려갔대요. 근데 F가 어떤 함수라고 문제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요. 연속이면 이어졌다는 거야. 그럼 이거 이어지게 그려봐. 이어지게 그려봐. 그럼 이렇게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뭔지 몰라도. 여기는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요. 솔직하게. 여기서 이렇게 그냥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근데 확실한 거는 누구는 보여?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는 눈에 보인다 이거야. 확실한 거. 그럼 적어도 몇 개를 갖는다고 하는 거야? 이때는 3개를 갖습니다 이런 거야. 그럼 내가 문제를 업그레이드 해볼게. 내가 문제를 조금만 업그레이드 해볼게. 이런 친구가 있어. 그리고 조건을 한 개 더 주는 거야. 자, 이 표현이 뭐였을까요? x의 부호만 어떻게 보면 바뀌었어요. x의 부호 바뀌는 걸 뭐라고 해요? y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럼 봐. 얘는 1일 때는 양수야. 2일 때는 음수야. 3일 때는 양수야. 이거야. 일단 요거야.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원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뭔지 몰라. 그 다음부터는. 이 점도 몰라. 근데 뭐는 알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라고? 거울이라고. 거울.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만나서 둘이 이렇게 만나야 될 거야. 뭔지 몰라도 만나야 될 거야. 맞죠? 그럼 얘는 최소 몇 개를 가진다고 해야 돼? 4개를 가진다고 해야 되는 거야. 최소 4개를 가진다고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장난 하나 때문에 이거 많이 틀리는 거야.
그럼 얘랑 비슷한 친구 하나 있었죠? 얘랑 비슷한 친구 하나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 마이너스 붙은 친구.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얘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 빨간 라인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요 점에 거울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리면은 쌤 연속인 거 어떻게 그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얘도 끊어졌잖아요. 맞죠? 근데 무조건 연속이라 문제에서는. 둘 다 0 넣어볼래요? x에 0 넣어보면은 f0는 마이너스 f0 이렇게 돼요. 넘어가면 f0가 얼마다? 0이라고 나와요. 이런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해요. 원점 대칭되는 친구를 기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 원점 지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실제로 원점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함수. 사인 함수 떠올리시면 돼요. 사인 계속 0,0 지나요. 기함수입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얘는 최소 몇 개 지난다는 거예요? 5개 지나요. 이렇게 학교 문제에서는 조금은 꼬아서 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연속함수 이야기고요. 진도를 조금만 더 나갈게요. 3단원이고요. 자, 미분 계수라고 되어 있는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변화율. 됐죠? 변화율. 자, 오늘 하는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 친구요. 몰라, 여기서부터 정식생활 안 했을 거야. 당신은, 그치? 2단원까지는 했니? 거기도 안 했었어? 미안하다. 연속까지는 하지 않았냐? 그치? 당신은 끝까지 다 했었고 너희 3명도 나랑 했잖아. 그치? 조금 끝까지는 하긴 했으니까. 자, 조금은 템포를 낮추고 정확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율. 이 변화율이 등장을 왜 했냐 라고 먼저 한다면은, 미안해, 문과 친구들 미안해, 이거는 이과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옛날에는 뭘 측정을 하고 싶었냐면은 속력을 계산하고 싶었어. 시간, 속력, 거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까 평균 속력을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해보면,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율은 크게 두 가지로 볼 거라는 거야. 변화율을 어떻게? 첫 번째로는 평균적으로 보는 변화율이 있어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야. A와 B 사이가 있는데 연속이어야 돼. 무조건. 이제 우리 왜 연속을 먼저 배우냐고, 뒤에 있는 거 다 쳐내기 위해서야. 사실은 그 연속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부터는 연속이었을 때 A, FA와 B, FB가 존재해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몰라요? 나는. 근데 이렇게 느껴보라고. 가로축을, X축을 시간이라고 생각해보라고. 세로축, Y축을 거리라고 해보라는 거야.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내가 일단 얼마나 걸렸는가, 시간 재는 거고, 거리는 얘 평균적으로 얼마나 움직였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더 갔어도 덜 갔어도 의미가 없다고. 나 결국에 최종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x의 증가량 분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 아니에요?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어디서 들어봤어? 기울기예요. 어떤 기울기? 정확하게는 1차 함수의 기울기예요. 1차 함수의 기울기.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 변화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A와 B 사이의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어진 정도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결국 내 처음 목적지와 끝 목적지에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어릴 때 수학을 존나게 좋아했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요. 됐죠? 그래도 수학을 싫어하는 시기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수학을 싫어하는 시기 있었어요. 저도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대학생 때도 때려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다시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죠? 제 최종 목적이 결국에 수학학원 강사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럼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선생님도. 근데 결국적으로 수학 교사가 됐다 이거예요. 수학 강사가 됐다 이거야. 쭉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럼 평균적으로 이렇게 변화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게 보면 돼. 근데 조금 고급지게 얘기해보자 이거야. 조금. 어떻게 조금 고급지게 얘기해보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A에서 이만큼 움직인 거를 뭐라고 하냐면 델타 X, 다른 말로는 증가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가량. 증분 또는 증가량이라고 하는 이 세모 표시가 델타라는 뜻이에요. 델타.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할 때 그 네 번째 델타입니다. 대문자예요 원래는 얘가. 됐죠? 몰라도 돼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잡지식이 이것도. 됐죠? 그럼 B 대신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B 대신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A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거군요. A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거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B 자리마다 뭘 넣어버리는 거야? 얘를 넣어버리는 거야.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여기 늘어난 만큼 뭐라 하죠? 원래 델타 Y라고 할 거라고. 델타 Y라 할 거라고. 그거를 원래는 이렇게 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야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를 이렇게 해서 애들 못 알아쳐먹어. 솔직하게 못 알아쳐먹어.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이거부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식으로는 델타 X분의 실제 거리분의 B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 FA라고 바꿔치기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꿔치기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B 자리에 바꿔치기 했다고. B 자리에 바꿔치기 했다고. B 자리에 바꿔치기 했다고. 이런 거. 결론적으로. 이것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로는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야구 같은 거 있죠, 야구나 축구 같은 거 보면 공의 속도가 있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맞죠? 배드민턴이 생각보다 빠르잖아요. 초기 속력은. 그쵸? 그런 거란 말이야. 순간적인 속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구도 어떻게 보면 순간 속도인 거 아세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공이 날아오는 시간이 실제로 1, 2초도 안 돼요. 날아오는 거 그 거리까지 계산해서 이만큼 속도야. 평균은 맞긴 한데 어느 정도 순간인 거야 걔는. 맞지? 축구공도 우리 볼을 바로 찰 때 그 찰 때의 속력은 사실 순간적인 속도야. 맞지? 예를 들어 배드민턴도 딱 때릴 때 어때요? 딱 그 스매싱하는 그 상황에서의 속도는 엄청 세. 그러다가 깃털 때문에 느려지는 거야. 그치? 깃털 때문에 느려지는 거야. 이런 거란 말이야. 순간적인 속도가 있단 말이야. 맞죠? 혹시 구심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원심력과 구심력? 그 투포환 있죠, 투포환. 공을 이렇게 막 잡아 돌리잖아요. 돌리다가 이렇게 딱 던지죠. 던지는 방향이 사람들 보면 다 옆에서 던져요. 자세히 보면은. 왜 앞에서 안 던지고 옆에서 던져?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맞죠? 그게 이건 잡지식이야. 이제 지금 하는 건 지금 과학적인 잡지식이야. 중간에서 이제 원으로 이렇게 뺑뺑뺑뺑 돌려요. 그럼 그 사람이 여기서 딱 놔버리면 접선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공이 접선 방향으로 슉 날아가서 그래서 옆에서 놓고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 실제로 순간적으로 딱 놨을 때가 접선 방향이 되거든요. 순간 변화율은 진짜 순간적인 걸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야. 진짜 순간적인 거. 그럼 A, B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돼? 짧아야 돼.
맞죠? 짧아야 돼.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똑같은 AB예요. 제가 좌표까지만 적을게요. 자, 봐봐. 이 B점의 좌표가 점점 어디로 다가오는 거야? A로 가까이 오면 되는 거잖아. 순간, 나 A에서의 순간적인 속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내가 B를 점점 당겨서 이렇게 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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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A의 청매 한없이 가까이 올 거라고. 한없이 가까이 온다. 이 표현 어디서 들어봤잖아. 언제 들어봤어? 일단 아니야. 일단 한없이 가까이 간다. 어떤 비유 썼던 거? 리미트에 리미트의 정의가 뭐였어?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이거였단 말이야. 지금 B라는 점이 어디를 향해? A라는 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거인 거야. 그럼 원래 기호적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는 거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증가량이 없어졌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원래 적었어야 되는 거를 우리 애들이 이거 적으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내가. 됐죠? 그러면 여기 b 대신에 x로 바꿔 끼워 넣어가지고 x로 바꿔, 왜? 반대쪽에서도 올 수 있잖아 사실은. 맞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a fx-fa라고 적거나 됐죠? 델타 x를 h로 치환을 해가지고 델타 x를 h로 치환해가지고 그 델타 x가 어디로 가는 중? 0으로 간다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a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우리는 앞으로 이 두 개의 식을 a, b, 얘는 기울기였다면 됐죠? 얘는 접선의 기울기로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튕겨나가는 때 이런 거 합니다. 순간적인 속도 이런 거 합니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미세하게 쪼갰습니다. 나 그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요. 미분 계수라고 합니다. 미분 계수. 그 기호의 표시를 앞으로 F'A라고 합니다. F'A. 프라임 A라고 읽어야 돼. 점이라 읽으면 안 돼. 알겠지? F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돼. 기호학문이에요, 우리는. 알겠죠? 다만 주의점이 하나 필요해. 우리가 속도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 속도가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같은 속도로 움직여서 오는 거야. 같은 변화량에 대해서 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 숫자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2x도 여기 x면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여기 h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h도 바뀌면 안 돼요, 이거야. 같은 h로 와야 돼요. 2h면 2h, 5h면 5h 이렇게 와야 돼요. 라고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특히 영우씨도 이제 외워줘야 돼요. 알겠죠? 자, 두 가지 뭐라고? 평균 변화율, 다른 말로 뭐라고? A, B 사이의 기울기. 됐어요?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뭐라고? 미분계수라고 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F'A라고 하는데 그 F'A 공식이 이렇게 두 마리가 있더라. 이거야. XA, XA. 맞아요? 전부 다 XA, XA, XA예요. 맞죠? HA, HA. 재채기 두 번 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무리해서 여기까지 나간 이유는 이 새끼 때문이에요. 공식을 외워두라는 얘기야. 난 다음 주에 존나 잘 써먹고 싶어. 그러니까 좀 잘 따라와줘. 알겠어? 그래서 그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필수 1번 가보도록 합시다. 갔다 와. 문제 적고 있을게. 진도 나가고 있을지 또.
그렇게 졸리냐? 약발이 서서라도 듣던 짓이 내가 항상 얘기 안 해? 그게 안 들으면 내 책임이지. 제 목표는 예제 2번까지인데 버텨줄 수 있어? 뭘 고개를 정이 새끼야. 이제 1번까지만 해요. 예제 3번까지 하려다가 2번까지로 줄인 거야. 1번까지 오시는 숙제 내내 2번까지 하고 당연하죠. 이제 1번까지만 하면 네요. 이거 절대 더 못하는데 나 해와요. 아직 방학도 안 됐는데 특강도 안 했잖아. 진중히 짜지 마. 방학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새끼야. 일단은 문제. 자, 이제 1번 문제 보시면요. 먼저 뭐라 되어 있다고?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 1부터 4까지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1부터 4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F1과 4,F4가 있어. 이거야. 됐지? 자,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맞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4-1분의 4-1분의 4를 대입하면 되죠? 맞나요? 4 대입하면은 64-1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63이니까 약분하면 21 나왔다 이거야. 21 나왔다 이거야. 천천히 구해보면요. 그쵸? 평균 변화율밖에 안 구했어요. 근데 문제 뭐라 돼 있다고? x는 a에서의 뭐랑 똑같다?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맞아요? 자, f'(a) 어떻게 적냐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연습하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라고 적어주는 거야. 대입해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 a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없어져요. 두 개 빼달라 했으니까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된 거야.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된 거야. 맞죠? 무슨 공식? 곱셈 공식에 의해서 x-a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a제곱 약분 후 대입이라고. 약분 후 대입. 뭐분의 목골이야? 0분의 0골이니까. 맞아요? 대입하면 뭐예요? 3a 제곱 a제곱 a제곱 a제곱. 그것이 얼마 되었다? 21이 잘 보라고. 21이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a제곱은 7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예요. 양수라 했으니까 루트 7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참고로 이 문제 있죠? 예제 1번 문제 도함수 활용이라고 하는 4단원 그래서 한 번 더 만날 겁니다. 이 녀석만큼 한 번 더 만날 겁니다. 되겠죠? 마지막 예제 보도록 할게요. 원래 우리 예제 3번까지 하려고 했으나 제가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도움만 할 때. 자, 저는 뭘 쓸 거냐면 이제 이 친구, 이 친구 있죠? 이 친구의 변형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변형. 첫 번째, 자, f'a가 1일 때 문제는 이거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2h 마이너스 f a를 구해달라 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건 뭐냐면 h의 속도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얘는 현재 2h고 얘는 그냥 h야. 자, 질문을 해볼게. 괄호 안에 바꾸는 게 쉬워요? 괄호 밖에 있는 분모를 바꾸는 게 쉬워요? 당연히 분모를 건드리는 게 쉬워요.
왜? 얘는 합성함수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야. 솔직하게. 그러면 같은 형태를 만들어주면 뭐 하면 돼? 2로 나눠주고 다시 2를 곱해주는 거야. 2로 나눠주고 2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2H 이제 같은 형태 됐어. 우리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상태를 F'A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노란색 부분을 F'A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HA 꼴 HA 꼴 우리는 F'A라고 할 겁니다. 뒤에 있던 2는 그냥 앞에다 붙여주면 돼요.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요. 정답 2. 이거라고. 언제 혹시 이해됐어? 너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애들이 이거 한번 해봐가지고 대충 느낌 나라. 모르나? 모른다고 합시다. 자, 두 번째 거. 자, 리미트 H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세제곱 마이너스 FA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봐봐. 이번에는 여기는 세제곱이고 여기는 1제곱이야. 맞죠? 그럼 난 세제곱 만들어줄 거야. H제곱 곱해줄게. 그럼 여기도 H제곱 해주는 거야. 맞죠? 그럼 이렇게 이 노란색 밑줄이 뭐가 된다고? H세제곱 A, H세제곱 A.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F'A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 뒤에 오는 이 친구를 적어주는 거야. 항상. 이거야 일단은. 근데 H는 어디로 간대? H는 0으로 가는 중이야. 얘도 어디로 가는 중? 0으로 가는 중이에요. 0으로 가는 중. 그래서 정답 0입니다. 세 번째. 요런 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쌤, 얘는 뒤에 왜 이 새끼가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F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요? 있잖아요. 왜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얘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식으로 바꿀 거예요. 우리가 알던 식. 얘 둘을 묶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로 만들고 마이너스를 묶어내가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묶어낸 h분의 f a 마이너스 2h 얘도 마이너스를 묶어낸 상태로 적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보던 형태, 이 친구는 첫 번째 문제랑 비슷하고 얘도 첫 번째 문제랑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3h가 보이길래 3 곱해주고 다시 3 곱해주고 마이너스 2가 보이길래 마이너스 2 곱해주고 다시 마이너스 2 곱해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밑줄이 뭐가 된다고? F'A 이면서 3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가 있어서 플러스 2로 바꿔주고요. 이 밑줄을 뭐라고 한다고? F'A라고 해서 OF'A가 되는데 제가 이 친구만큼은 약간의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공식. 이 친구만큼은. 이건 도현이가 정직생활에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 적은 요 식은 1번과 되게 유사한 식이에요. 1번과 되게 유사한 식이에요. 여기 원래 없을 때 1, 2, F'A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K분의 M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공식처럼 적을 수 있다고 해요. 얘 보면 뭐라고? 1분의 2 F'A 2 F'A 이렇게 적는 거라고. 바로 똑같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3번처럼 요 형태인데요. 요 형태에 대해서도
K분의 M 빼기 N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Km이 1이겠죠? 1분의 3 빼기 마이너스 2. 결론은 5. F 프라임 A. 이거예요. 알아두면 조금은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알아두면 좀 빨리 풀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예제 3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공식이 없어요. 조금씩은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앞으로 이렇게 많이 풀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몇 F 프라임 몇이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앞으로는. 조금만 습관 내면.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